잘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이 2019년 6월 25일입니다. 어제하고 그저께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그 연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부모님들의 물론 저희 잘키우자 TV에 오신 부모님들은 그걸 잘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책도 사고 또 실행도 해야 되는데요. 그 말씀들 중에는 또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권씩이나 그 연산을 해라 하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황당하다, 너무나 쉬운 것을 왜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질 거예요. 그런데 한 10년 전만의 상황이었다면 제가 이런 영상 안 만들었을 거예요. 근데 최근에 제가 있는 지역에도 이제 평준화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, 많은 아이들 만나본 아이들 중에서 고3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제 수학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 제일 황당했던 사례가 그 수학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능력은 있고 풀이를 할 수 있는데요. 연산 과정에서 틀리더라. 그게 너나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애들이 틀리지 않으면, 연산하다가 틀리지 않으면 연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. 자,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3이 돼서 수능 수학 시험을 보잖아요. 그러면 무한정 시간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. 자, 100분 동안에 30문제를 정확히 풀어내는 그 훈련, 또 그렇게 내공이 쌓인 애들이 정확히 풀어냈을 때 30점 만점을 받으면 1등급을 넣으면서 최고의 변표를 받잖아요. 모두가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하여 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, 그것이 3학년에 왔을 때 고3 애들이 그 미적이든 뭐 기하 벡터든 어쨌건 수완이든 수트든 문과든 이과든 문제풀이에서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푸는데 시간이 예전 아이들보다 조금씩 딜레이가 되는가 하면은 황당하게 틀렸을 경우에 덧셈 뺄셈에서 틀리더라. 그 첫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수학을 푸는데 그 계산 과정이 없이 그렇게 많이 고등학교까지 왔더라. 그래서 거의 다가 계산 과정을 생략을 해요. 보통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식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식에 따라서 여태까지 배웠던 연산 능력으로 계산을 해 나가잖아요. 자, 연산 없는 수학 문제는 없잖아요. 근데 우리가 그 100분이란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쉬운 문제는 좀 빨리빨리 풀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빨리빨리 푼다는 그 속도가, 물론 수학적 이론을 빨리빨리 끄집어내는 것도 있지만 계산 과정에서 초등학교 수준의 연산 능력을 보이더라.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,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계산 과정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 세워라, 내워라 풀어요. 세워라, 내워라. 푸는 게 아니라 세워라, 내워라 계산을 하고 있어요. 그 습관이, 저는 이 현장을 봤으니까 이거는 원인이 뭔가 봤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안 다지고 왔다는 거예요. 연산 능력, 빨리 풀고 정확히 풀 수 있는 능력을.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. 문제도 쉬우니까 뭐 그렇게 빨리 안 풀고 해도 또 정확하게 풀지 않아도 뭐 웬만해서는 100점 나오더라. 그럼 어머니들은 뭐라 그래요? 중학교 수학 90점, 100점 일단은 안심을 하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치렀던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 이하의 문제라면은 그걸 모르잖아요. 그죠? 그걸 100점 하고 뭐 95점 맞았다고 안심을 하는데요. 나중에 문제가 탁 터지잖아요. 자, 고등학교 와서
뭐 모의고사를 보든가 이러면 문제가 탁 터집니다. 그때는 아무리 옆에서 다그치고 난리를 쳐도 연산 속도 빨라지지가 않습니다.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.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, 수학적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고치기가 힘들더라. 그리고 에러가 나오는 거는 늘 나오더라. 에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 그 선을 유지하더라. 기가 막힌 그 상황이 지금 고3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가급적이면 중학생 아이들한테 더 늦기 전에 연습을 시켜라.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연습 과정에서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수학 과목에 있어서 부모님이 알아야 뭐 어떻게 해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연산, 세상에 초등학교 연산 유튜브에서 중요하다고 덧셈, 뺄셈, 두자리셈, 한자리셈, 곱셈, 나눗셈, 두자리셈, 곱셈, 나눗셈 이거 중요하다고 그 강조하는 유튜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남들은 피식피식 웃을 거 아니에요. 저거 뭐요? 머리 허해가지고 나와서 중학교 때 뭘 덧셈, 뺄셈을 하라고. 저니까 합니다. 저니까. 내 아이라면은 고쳐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연산 능력이라는 거는 덧셈 뺄셈 몇 번 했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. 절대로. 스피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. 똑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한번 해볼 때 지금 시간이 널널하잖아요. 초등학교, 중학교 때는 차라리 1학년,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. 전번에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죠. 5대빵, 5대0이 히딩크 별명이 이름이 한국 이름이 5대0이었다고. 그 사람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월드컵에서 4강까지 물론 홈 그라운드 2점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4강까지 올려놓는 그 바탕에는 기초 훈련을 엄청나게 했거든요. 너희들 축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. 어떻게 뭐 대파 수술 뭐 바나나 킥을 차고 이게 능력 마이너스 킥을 차니 이게 능력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월드컵 직전까지 왕복 달리기 뭐 이런 거 시켰잖아요.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. 근데 그런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급 선수들을 모아놓고 글쎄 왕복 달리기 한다, 뭐 빨리 뛰기, 그리고 뭐 허리 펴기, 뭐 각종 기초 훈련을 하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눈에는 이제 왼수 같았겠죠. 저 새끼 저래가지고 예선 탈락이야 뭐 이렇게 했겠지요. 그렇지만은 4강에 들어갔습니다. 우리나라 앞으로 나라가 사라질 때까지 4강에 들어가는 전설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. 그런데 그 수학에서 그 연산의 속도는 결국 나중에 가면은 수능 문제를 푸는 속도하고 해서 큰 역할을 하거든요. 큰 역할. 제가 전번에 영상에서 말했죠. 자, 수능 수학의 30문제 중에 25문제는 나쁘게 말하면 쌍스럽게 얘기하면 개나 소나 다 푸는 문제라 그랬죠. 가장 기본기에 해당하는 문제. 자, 2분마다 한 문제씩 풀어낼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. 그러면은 50분 걸린다 그랬죠. 100분 중에 25문제를 정확히 푸는데 그래도 25문제만 맞아도 대한민국 만세할 애들 엄청 많습니다. 수학에서 5문제 틀려. 그럼 5문제를 산술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면 한 문제당 10분입니다. 그 나머지 중에 3문제 빼놓고는 3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. 또 제대로 수학을 한 애들은 결국 한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. 맨 마지막에 한 문제. 그거 그 정답률 보면 1등급에 해당하는 애들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라 그랬죠.
그걸 가지고 뭐 킬러 문제, 킬러 뭐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오랫동안 수능을 이렇게 코칭을 해온 제 입장에서는 진짜 하품 소리로 들리거든요. 무슨 킬러 문제가 어디 있어요? 킬러 문제 없습니다. 나름대로 킬러 문 지들 나름대로 킬러 문제죠. 뭐 죽이긴 뭘 죽여요? 지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죠. 어쨌거나 그런 킬러란 소리 안 듣고 그냥 무난히 그냥 사론 문제 드르륵 다 초토화 시켜버리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 세대는 좀 인정을 할 거예요. 옛날에는 주판 배웠잖아요, 학교에서. 그래서 선생님이 수판 탁 들고 이쪽으로 쭉 분단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, 다들 같이 지금부터 이제 주판 문제 하면서 뭐 더하기를 25 더하기 35에다가 뭐 48을 더하고 뭐 이렇게 불러주고 다 끝나면서 답하면 어떻게 돼요? 수판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하면 손 들잖아요. 그게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?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. 그 안에 에러가 없이 끝까지 진행을 하네, 아이가. 집중력을 발휘해서. 그래서 한 애가 딱 하면 다 합쳐서 590 하면 옆에 있는 애 몇 놈이 또 피시피시 웃으면서 575 3명 나오면 그게 답이죠. 그죠? 근데 다는 못 맞추잖아요. 수판으로 이렇게 하는 연산에서도 에러가 나오잖아요. 그게 뭐에 계산하는데 이해 가시나요? 그런데 암산으로 할 경우는 에러가 더 많이 나오겠죠. 그죠? 그래서 종이에다 쓰라는 겁니다. 종이에서 쓰면서 연습을 해도 에러가 분명히 나옵니다. 처음에 뭐 하나 더하기 하나 해가지고 뭐 100명 앉혀놓고 시험을 보면은 하나 더하기 하나 하고 손하면 100명이 다 들리겠죠. 그죠? 하나 더하기 둘 하면 다 들리겠죠. 둘 더하기 둘 하면 다 들리겠어요. 그것까지는 다 아는데 15 8 더하기 7 8 더하기 7이 15 그죠? 그럼 8 위에 쓰고 7 쓰고 줄 긋고 더하기 해서 1하고 15 이게 계산 과정이잖아요. 그죠? 이렇게 한 바보는 없을 겁니다. 이미 많은 그 경험으로 8 더하기 7은 15다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거든요. 이게 연산이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를 많이 하다 보면 빛의 속도로 답이 착착 정확히 나옵니다. 11 더하기 11은 22. 이건 암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게 나중에 이제 숫자가 서로 다르고 뭐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? 자기가 많이 해본지 않은 결과지만은 이렇게 했을 때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분명히 에러가 나옵니다. 그래서 고3에 왔을 때 그 연산이 안 들어가는 문제 없잖아요. 계산 과정에서. 여기서 에러가 나면 어떻게 돼요?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. 그럼 시간이 낭비가 되잖아요. 그잖아요. 시간은 자꾸 흘러가잖아요. 시간은. 그래서 연산을 하라는 겁니다.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 연산을 초등학교 때부터 물론 이렇게 쉬운 걸 해야 되냐 1학년 거요. 그렇지만은 뒤로 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있잖아요. 그죠?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미안하지만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라. 연산은 그런 의미에서 그걸 제가 권하는데요. 그 시간 그렇게 쉬운 거 문제풀이 하는 시간 그거 아까운 시간 아닙니다. 수학에서 엄청나게 적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수많은 수학 문제를 푸는 시간에 비하면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렇지만 고등학교에 와서 그 난이도 있는 수많은 문제풀이 하는 것보다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게 초등학교 때 연산을 열심히 해서 그런 내공을 쌓는 게 더 그 위력을 발휘한다.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. 이해하셨나요? 그래서
아이들 분명히 연산시키면 짜증날 거예요. 그렇지만은 오답이 나오지 마라 하는 측면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. 다들 싫어해요.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주판을 배운다 이럴 때 나이 들어서요. 자, 무슨 가게를 차려도 옛날에는 계산기가 없으니까 주판을 배운다. 이 사람들 처음에 뭐부터 했어요? 나이가 들어도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이렇게 해서 주판 배우잖아요. 물론 똑같은 이게 그 상황은 아니지만요. 그래서 주판을 정확히 그 계산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본인이 실수잖아요. 그죠? 본인이 이 재산상에 마이너스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?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고 절대로 안 틀리죠. 절대로.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그 위기감이 있나요? 없잖아요. 없으니까 또 초등학교 때 뭐 연산해서 100문제에서 2개 틀렸대 그러면 98점이면 연산 잘하네. 잘해요. 그거 못해서 시키는 거 절대 아니라 그랬죠. 문제풀이 중에서 연산해서 에러가 나올까봐 연습을 시키는 거다.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죠? 뭐 몰라서 더 곱하기 문제 그 100문제 해서 98문제 맞으면 넘어가잖아요. 뭐 곱하기를 못해서 틀리는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근데 풀이 과정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에러가 나오잖아요. 그죠? 우리 시험 볼 때는 그러면 안 되죠.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그 고3을 머리도 굉장히 얘는 제대로 공부하면 수학 만점이에요. 웬만해서 못 푸는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얘가 그 연산해서 틀려요. 아무리 욱박질러도 안 돼요. 그리고 이 틀렸잖아요. 그러게요. 그러게요라니. 애들이 그런 그 위기감도 없고 거기에 틀렸다는 데 대해서 창피한 것도 없어요.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없고. 자, 거지하고 거지가 아닌 사이에는 자존심이 있다 그랬죠.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지 안 하죠. 그죠? 근데 요즘 애들은 자존심이 없어가지고 거지 같은 짓을 해도 안 달라져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초등학교 때 꼭 이렇게 해달라. 거기서부터 훈련을 좀 시켜서 와달라.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은 절대로 고치기 힘들다.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. 그죠? 초등학생 부모님들, 중학생 부모님들. 그때 가서 이렇게 에러 나올 때는 제가 현재 이렇게 경험해 한 바에 의하면 그때는 참 낭패다. 꼭 제가 그 쓰기하고 똑같이 초등학교 때 쓰기 글씨 잘 못 쓰면 고등학교 때 절대로 못 고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론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연산을 해라 뭐 계산왕 시리즈 그 중에는 뭐 지금 그 계산왕을 하라는 아이들 중에는 수학의 정석을 하는 아이도 있겠죠. 황당하시겠지만은 한번 해보시라. 그 수학이란 과목은 좀 특이해요. 다른 과목에 비하면은. 그래서 진도 나가는 건 참 쉽습니다. 본인이 공부해서 나가는 건 어렵지만은 이렇게 듣는 공부, 선생님이 칠판에다 적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는 들으면은 웬만한 애들은 진짜 초등학생도 정석 갑니다. 이해 못하는 거 없어요. 이해. 근데 자기가 안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제가 그 평준화 전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. 그 여기서 제가 형을 가르쳤다 그러면은 동생은 100% 옵니다. 동생도 봐주세요. 그렇게 이렇게 쭉 왔는데, 자, 평준화, 이제 1세대, 여기도 이제 평준화가 되면서 그 중학생들이 이제 예비 고1 때 이제 형이 했으니까 이제 온 거예요. 자, 형은 여기 온 게 고3 때 왔지만은 그래도 잘 갔으니까 부모들이 예비고1 때도 좀 해가지고 갔으면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평준화 1세대는
그래서 고교 평준화가 된다 그러니까 엄청 논다는 소문은 들었거든요. 중3, 중2들이 대책 없이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고 노는데, 자, 그 와중에는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저는 최근에 와서 알았어요. 최근에 와서 고등학교 가서 내신 잘하려면 중학교 수학보다 자 고등학교 수학 다 해가지고 가야 된다.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받아놓고 아이를 받아놓고 그 중학교 수학을 전체를 이제 늘 하던 대로 한번 뒤집어 주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. 야, 그래서 너 지금 학원에서 뭐 하고 중학교 3년 동안 1년 동안 3학년 1년 동안 뭘 하고 왔냐? 그러니까 정석했대요. 그래 정석하면서 이 책 하고 했더니 그거 말고요. 실력 정석했다는 거예요. 그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그래서 야, 너 혹시 근해 공식을 한번 얘기해봐 이랬더니 근해 공식이 뭔데? 그거 언제 배운 건데? 그거 뭐 아직도 기억을 하다니요?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. 이래가지고 부모를 불렀어요. 얘 이대로 가면은 그 고등학교 가면 반타작합니다. 뭐가 지금 크게 잘못됐습니다. 수학은 정석을 이대로 나가면 하니까 부모가 그냥 사색이 돼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. 정석 해달라고. 어떻게 그 정석을 이렇게 다 띈 실력 정석으로 마친 아이가 어떻게 중학교 수학으로 돌아가냐고.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 전날까지만 제가 봐드릴게요. 정석으로. 그리고 정석을 진행을 시켰어요.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마트에서 우연히 그 엄마를 봤어요.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 인사를 하더라고요. 사람 기억하는 그 얼굴 기억하는 능력은 저 참 없거든요. 누구시더라 그랬는데 누구 하면서 그 누구 동생 하니까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 학교 잘 갔나 보다 나한테 인사를 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걔 참 졸업했죠 하니까 갔어요 그러면서 어디 서울로 갔죠 하니까 아니요 이 제가 살고 있는 근처 전문 학교를 갔더라고요.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까 애가 고등학교 와가지고 수학 50점 내신에서 50점 맞으니까 그때부터 스마트폰 가지고 놀기 시작해서 공부를 안 하더라. 그러니까 못 말렸다 그러더라고요.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얘기거든요. 그래서 물론 그게 이렇게 좋은 특이한 아이의 현상이 아니라 거의 모두 그렇게 돼가고 있더라. 그래서 제가 굳이 중학교, 초등학교의 아이들 그 부모들에게 연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나이에 충분히 다져서 가라.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 반 학기나 한 학기만 앞서라. 그래도 수능 만점 맞는데 거의 지장이 없다.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오늘은 아주 더운 날입니다. 덥고 벌써 30도가 넘은지 벌써 오후로 넘어가고 있는데요. 덥고 짜증나는 날이지만은 그 수학을 제대로 해서 좀 짜증이 나시더라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